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6월 9일입니다. 월요일이고요. 13시 43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국내 증시 흐름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코스피 지수는 현재 전일 대비 1.5% 급등 중에 있고요. 코스닥 지수도 1%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스피의 경우에는 상승 종목 수가 하락 종목 수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다라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강세장이 연출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호재에 힘입어서 전자결제 관련주, 증권주, 특히나 이제 우리 신정부의 어떤 기대감이죠.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5,000포인트 공약을 내세우면서 증권주들 흐름이 상당히 좋고요. 거기다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언에 따라서 코인 관련주들, 가상화폐 관련주들, 코인 관련주들, 또 그리고 AI 관련주들은 꾸준하게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핀테크, 전자결제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신정부에 대한 기대감 좋다 이겁니다. 좋아요,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여전히 너무나 과하다. 단기간에 너무 급하게 많이 올랐다. 전 그게 여전히 마음에 걸립니다. 네, 제가 일전에 올려드렸던 네프콘 네이버에서요, 검색창에 네프콘 황금 나침반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런 링크가 뜹니다.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홈페이지가 나와요. 메인 페이지가 나옵니다.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의 황금 나침반이라는 채널을 2주 전에 개설을 했어요. 개설을 했고, 카테고리 보시면은 매크로 분석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미장, 국장, 비트코인의 방향성까지 제가 전체적으로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매크로 분석 되게 중요하거든요. 시장 방향성을 가늠을 할 적에 차트 분석만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매크로도 우리가 반드시 살펴줘야 된다라는 거, 그런 강조를 드리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관심주 분석이라든지 여러가지 도움되는 자료들이 많이 있고, 또 이제 2주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좋은 컨텐츠들로 채워나갈 예정입니다. 그 중에는 교육 VOD, 매매기법 강의라든지 이런 것들도 계획 중에 있으니까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무엇보다 채널 개설 2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홍보 차원에서 첫 달 무료 쿠폰, 100% 무료 쿠폰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쿠폰 다운받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무런 컨텐츠나 클릭을 하시면 맨 위에 나와요. 황금나침반 30일 100% 무료 쿠폰이라고 클릭하시면은 다운받는 페이지로 넘어갈 겁니다. 다운받으시고 결제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무료입니다. 쿠폰 사용하시면은 첫 달은 무조건 100% 무료, 공짜니까요. 쿠폰 사용하셔서 한 달 동안은 여러분들 무제한으로 열람해 보시기 바란다. 제가 올려드리는 콘텐츠 자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시장이 올라갈지 떨어질지, 과열인지 과매도인지, 지금이 투자 적기인지 혹은 비중을 줄여야 될 타이밍인지 등등 이런 것들을 판단하실 수 있게끔 제가 좋은 자료들 많이 올려드릴 거니까 꼭 한번 구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방향성 분석 카테고리에 들어가시면은요, 국장이 지난주에 RSI 초과열 상태에 진입했다 라는 콘텐츠를 올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비트코인도 위험하다 5월 29일날, 나스닥도 제가 위험하다, 한국 증시 과열이고 미국 증시와 비트코인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게 지난 5월 29일이에요. 그때 보면은 실제로 그 이후에 미증시 어떻게 됐습니까? 하락파도 나왔었죠. 제가 쇼뷰 말씀드렸던 게 이때예요. 실제로 나스닥이 어떻게 됐을 그날 통통한 음봉으로 마감을 했고, 단기 관점이긴 하지만은 추가 하락이 나왔었죠. 이때 우리 VIP원님들은 방향성 매매를 통해서 숏 포지션으로 수익을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매크로 방향성 매우 중요하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많이들 요즘에 투자하시죠? 비트코인도 제가 여러분들께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때입니다. 이 정도였었어요, 그때. 근데 제가 그때 위험하다, 빠질 수 있다고 본다, 21선 이탈할 거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실제로 2단 하락이 나오면서 급락을 했었었죠.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제가 신이 아닌지라 항상 100% 다 맞추지 못합니다. 당연히. 그죠? 매번 100% 맞추면 신이겠죠. 그러지 못하지만은 확률이 꽤 높다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으니까 제가 올려드리는 콘텐츠들 구독하셔서 도움을 받아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오늘 지금 현재의 코스피 이것도 한번 분석을 해볼 텐데, 지금 보고 계신 것은 코스피의 주봉 차트예요. 일봉상으로는 제가
이미 RSI 지표가 과열권에 들어갔다. 지금 조금 오버슈팅 구간이다 라는 거 제가 이미 충분히 설명을 드린 바 있고요. 이제는 주봉 관점에서도 한번 다뤄볼 건데, 우선은 여기 보시면 파란색 화살표 보이시죠? 네, 제가 만든 시그널인데요. 이 파란색 화살표는 주봉상 과열 단계에 진입했다라는 걸 알려주는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아래에 보이는 빨간색 지표는 요거는 낙폭 과대다, 단기 과매도 국면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시그널이에요. 그래서 이 시그널이 뜨면은, 만약에 빨간색 시그널이 떴다 그러면은 서서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한번 시장을 바라보자, 뭐 그런 의미가 되겠고, 파란색이 뜨면은 과열이니까 이제 조금 우리가 수익 나는 게 있으면 챙기고 주식 비중을 조금씩 줄여 나가자, 그럴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약간 경계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당연히 어디까지나 제가 만든 시그널 보조지표 역할이기 때문에 100% 신뢰해서 안 되겠죠. 하지만 참고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과거 사례를 일단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빨간색 과매도 시그널인데, 실제로 보시면은 확률이 꽤나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22년부터 폭락장, 그 전부터 폭락장이 시작이 됐었는데, 실제로 자,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네, 빨간색 시그널 뜨고서 다음 주 급반등, 뜨고 급반등, 뜨고 급반등, 뜨고 이틀 3주 정도 빠졌어. 2주 빠졌죠? 2주 빠졌다가 급반등, 또 뜨고서 바로 급반등. 이 시그널이 뜨면은 다음 주에 바로 급반등이 나오거나 아니면 한 2주 정도 더 빠졌다가 급반등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이후에도 보겠습니다. 그 이후에도 매우 높은 확률을 보여주죠. 뜨고 급반등, 뜨고 뜨자마자 바로 급반등, 뜨고 다음 주 급반등, 뜨자마자 바로 급반등. 그죠? 네. 예, 롱 시그널이죠. 롱 시그널은 매우 적중률이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맞죠, 여러분들? 과거에도 마찬가지예요. 보십시오. 뜨면서 급반등, 뜨고 다음 주에 급반등. 맞죠? 네. 그러니까 코스피 선물을 하시는 분들께도 상당히 유용한 그런 시그널이 될 겁니다. 맞죠?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반대로 과열 시그널을 보자. 지금 현재 과열 시그널이 지난주 기준으로 떴고요. 오늘 추가 상승이 나온 상황입니다. 자, 이 과열 시그널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느냐? 우선 이걸 말씀드리기 전에, 자, 2009년도 그리고 2020년도, 자, 이때 어떤 일이 있었죠?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있었고 전세계 증시가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제로금리 그리고 무제한 양적 완화 실시하던 그런 타이밍이었습니다. 2020년도 마찬가지죠. 코로나 팬데믹을 겪었고 전세계 증시가 다 폭락을 했습니다. 똑같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제로금리에다가 무제한 양적 완화를 실시했습니다. 그랬던 결과 둘 다 어떻게 됐어요? 돈, 유동성의 힘에 의해서 진짜 웬만한 것들 다 올라갔죠. 네, 속된 말로 개나 소나 다 올라가는 정말 물반 고기반 장세가 됐던 게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돈이 막 들어오는 장세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비이성 과열 충분히 나올 수 있고 비이성 과열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갔던 거죠. 여기 2020년도에 처음 주식시장에 발을 들였던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 당시에 동학개미운동 붐이 일어가지고 난생 처음으로 신규로 계좌를 개설해서 주식시장에 입문하셨던 분들, 그리고 시작하자마자 큰 수익을 보셨던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게 그분들이 주식을 잘해서라기보다는 장세가 너무나 좋았던 거죠. 장세가. 네. 2008년도도 마찬가지고 2009년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시장의 방향성은 이렇게나 중요합니다. 주식 초보자들도 쉽게 수익 낼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시장 방향성이에요. 반면에 이런 폭락장에서는 아무리 뛰어난 주식 고수들도 수익 내는 게 쉽지가 않죠. 승률 자체가 떨어진다 그 말입니다. 상승장에서는 승률도 올라가고 기대 수익률도 올라가요. 하지만 하락장에서는 승률과 기대 수익률이 같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 방향성을 항상 고민을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고, 아무튼 2008년도, 2009년도와 2020년도는 그런 어떤 유동성 장세였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유동성 장세인가요? 아니죠. 현재 미국의 금리는 4.5%인가요? 아마 4.5%인가 4.25%인가 그럴 거예요. 여전히 고금리가 지속이 되고 있어요. 2009년도와 2020년도와는 너무나 다릅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새로운 정부, 신정부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층 올라가고 있고, 우리 증시가 또 그동안에 몇 년 동안 다른 주요국 증시들 대비 상당히 못 올랐잖아요. 그죠? 다른 나라는요, 미국, 일본, 유럽 할 거 없이 모두 다 2020년도 코로나 팬데믹 때 찍었던 고점을 다 넘겼어요. 우리나라만 못 넘겼습니다. 네, 차트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가볍게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선 미국입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 찍었던 고점 그냥 넘겨버렸죠. 이때입니다. 이때 그냥 넘겼지 않습니까? 다음으로는 독일 볼게요. 자, 팬데믹 당시 찍어도 고점이 여기에요. 어떻습니까? 한참 넘겼죠. 한참. 그죠 여러분? 다음은 대만 증시입니다. 자, 팬데믹 당시 고점이 여기였어요. 여기죠? 고점 넘겼죠. 그죠? 그다음 일본입니다. 자, 일본 증시 보시면 당연히 얘네들도 넘겼죠. 그러니까 주요국 증시 중에서 못 넘긴 애들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특히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자, 그러니까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박스권에서 갇혀 있었던 거죠. 너무나 재미없는. 그러다가 이제서야 조금 힘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기대를 하고 계실 텐데, 근데 너무 과열이다 이 말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다른 나라들 대비 많이 못 올라간 건 사실이에요. 상대적으로 많이 못 올랐기 때문에 어떤 순환매도 기대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신정부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하지만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과정. 자, 지금 여러분들 차트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파란색 과열 시그널이 뜬 상태잖아요. 과거에 이 파란색 시그널이 떴을 때에 코스피 지수가 어떻게 올라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로금리 양적완화 때는 제외할게요. 초입에는 제외하겠습니다. 중반 이후부터 볼게요. 자, 마찬가지 양적완화 계속 진행되고 있을 때입니다.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과열 시그널 떴네요. 그죠? 떴는데 다음 주에 음봉이 나오고서 3, 4주 정도 쉬어가는 모습 확인됩니다. 그죠? 이건 일봉이 아니라 주봉입니다. 주봉. 주봉상 이렇게 빠지면 일봉상으로 꽤 많이 빠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떴는데 어떻게 됐어요? 두 번째 주부터 해가지고 급락을 한번 해주고 반등 나왔다가 또 급락을 한번 해주네요. 확실히 어떻습니까? 아무리 양적완화 제로금리가 유지가 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열 시그널이 뜨니까 탄력이 둔화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15년도에 한번 떴네요. 볼 것도 없습니다. 최고점에서 뜨고서 바로 급락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17년도가 어땠냐면 완전 골디락스 장세였습니다. 너무나 좋았죠. 그 당시에 미국 증시 한번 살펴보시면은 2017년도에 너무 좋았어요. 트럼프가 2016년도 11월 달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국정 운영을 했던 게 2017년도부터인데요. 보시면은 그 당시에 주요 특징이 있다라면은 트럼프의 세제 개편안, 자, 대표적으로 법인세 인하, 대폭 인하. 자, 법인세를 깎아주면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실적이 그만큼 플러스 알파가 돼요. 맞죠? 실적이 플러스가 되면은 그만큼 목표치도 올라가는 겁니다. 목표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돈을 더 벌게 되는 겁니다. 맞죠? 트럼프의 공약으로 인해서 대규모의 법인세 감면으로 인해 가지고 기업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초과 이익을 내게 된 거예요. 그런 것들이 주가에 반영이 됐고, 거기다 마침 경기도 좋았습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오랜 시간 동안 제로금리도 유지하던 미국이 본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시작했던 게 언제냐면은 2015년도 12월부터입니다. 이때부터 첫 금리 인상이 시작이 돼요. 자, 이때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물가가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갔고요. 너무나 가파르게 올라간 물가를 잡기 위해서 초고속 금리 인상을 실시합니다. 그때의 금리 인상과 이때의 금리 인상은 성격이 다르죠. 2022년도의 금리 인상은 초고속 물가를 빨리 잡기 위해서 너무 급했어요. 물가를 빨리 잡지 않으면 경제가 크게 부러질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물가 잡는 게 시급했습니다. 그래서 유례없는 초고속 금리 인상을 실시했던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글로벌 증시도 많이 빠졌고 많은 개인들이 힘들어했습니다. 자, 반면 2015년도 이후의 금리 인상은 경제가 너무 좋아져서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나빠졌던 것들을 다 회복하고 경제가 너무 좋아서 정말 건전한 자연스러운 금리 인상이었던 거예요. 경제가 전체적으로 우상향하던 시기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이제 막 금리 인상할 때여가지고 2% 정도밖에 안 됐었고요. 그리고 뭐 물가도 낮았고, 물가도 낮았고 금리도 안정됐고 경제 지표도 좋았고 실적도 잘 나오는 모든 게 완벽했던 말 그대로 골디락스 장세였다라는 거예요.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딱 적당한 상태였다라는 거죠. 증시가 정말 좋을 때였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미증시도 많이 올랐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 증시도 영향을 받았던 거예요. 보시면은 과열 시그널이 뜨고 나서 윗꼬리가 길게 달렸네요. 확인되죠? 주봉입니다. 윗꼬리가 달리면서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떴어요. 떴는데 과열이다 보니까 확실하게 어떻습니까? 급등보다는 조금 쉬어가는 모습 확인되죠? 과열 해소 단계를 거친 다음에 추가 상승이 나왔던 겁니다.
너무 과열이었다 보니까 매물 수화 좀 해주고 한 번 더 올라갔던 겁니다. 결국 급락을 했지만은, 그래서 골디락스 장세 때도 이 과열 시그널이 뜨고 나서 조정을 받거나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 이후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 보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유동성 장세, 제로금리 초반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지금과 비교할 상황은 아닌데, 그래도 굳이 한번 보자면 어떻습니까? 코로나 팬데믹 때에도 처음에 과열 시그널 뜨고 나서 조정을 2주 동안 받았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뜨면서는 계속 올라갔어요. 맞죠, 여러분들? 네. 자, 그리고 지금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정리해보죠.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이 신정부에 대한 기대감 좋아요. 정부에 대한 기대감 좋죠. 너무 좋아요. 근데 지금이 글로벌리하게 마구마구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일까요? 글로벌 매크로를 무시하고, 지금 글로벌 매크로 어떻습니까? 관세에 대한 우려가 아직까지 물가지수에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물가에도 반영이 되지 않았고, 고용지표에도 아직까지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근데 이게 이때까지 반영이 안 됐다고 해서 앞으로도 반영이 계속 안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관세에 대한 부분들은 최소 못해도 3개월, 4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서 반영이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럼 딱 이제 이번 6월달, 7월달 전후가 진짜 고비예요. 7월달 전후로 물가가 많이 올라가고 혹은 고용이 망가지기 시작한다 하면 이런 것들은 지금 시에 큰 조정 트리거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점 절대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아무튼 지금은 불확실성이 많아요. 거기다 미국의 장기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도 꾸준하게 오름세를 유지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장기국채 금리가요, 여러분들 2022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초고속 금리 인상을 한 다음에 하면서 장기국채 금리도 급등이 나왔지만은 아직까지도 미국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게 30년물 장기국채 금리예요. 여기가 2022년도입니다. 그죠? 이때부터 초고속 금리 인상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이 장기물이 하락이었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그죠? 네, 이런 식의 하방 흐름이 나오다가 2022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초고속으로 급등이 나온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물가가 조금 잡히니까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기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전부터도 이미 30년물 물가는 30년물 금리는 약간 좀 안정되는 듯 했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어떻습니까? 다시 올라가고 있는 거죠. 큰 상승 추세가 아직 유지가 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네. 자,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주식시장에 이렇게 썩 좋은 이슈는 아닙니다. 장기국채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자 비용이 올라갑니다. 차입 비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만큼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 트럼프는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감세안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죠. 2017년도에 유지하던 거를 기한이 마감된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 이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하죠. 지금 감세안이 통과가 되면은 재정 적자는 훨씬 더 늘어날 거라고 다들 입을 모아서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CEO인 머스크도 계속 그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비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랑 신경전을 많이 했죠. 그것 때문에. 아무튼 국채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결코 주식시장에 좋은 이슈는 아니다. 너무 당연합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에 우리 국장이 마냥 계속 올라갈 수 있을까? 거기다가 지금 이렇게 과열 시그널까지 뜬 상황인데 이거 과연 이대로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것인가? 저는 여전히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패턴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자,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상단까지 쉬지 않고 계속 올라왔어요. 이런 중간에 주봉 기준으로 음봉은 딱 하나입니다. 제대로 쉬지도 못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너무 급하게 다이렉트로 올라왔거든요. 상단까지요. 이렇게 바닥권에서 상단까지 한 번에 올라갔던 케이스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쉽진 않아요. 많진 않습니다. 이런 케이스가 쉽진 않은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하단에서 상단까지 쭉 올라가다가 볼린저 밴드 한참 못 미치고 빠지고요.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가기 위해서 여러 번의 조정을 받은 다음에 상단까지 갑니다. 네. 자,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도요,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상단까지 한 번에 못 갑니다. 그죠? 그 유동성 장세고 제로금리였는데 그때도 한 번에 못 갔습니다. 네, 물론 뭐 볼린저 밴드의 이 폭이 달라요. 폭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이것만 가지고서 뭐 부담이 아니다 비교하는 건 분명히 무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 시그널 한 개 더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살색, 파란색 음영 보이시죠? 이것도 제가 만든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시그널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뜨면 단기 과열권이라는 소리인데, 자, 보겠습니다. 과거에 어땠는지. 자, 살색 음영을 보시면 됩니다. 자, 살색 음영을 뜨고서 조정.
살짝의 음영을 뜨고서 결국 조정, 여기도 조정, 여기도 조정, 여기도 조정, 여기도 조정. 100%네요. 지금 지난주부터 해서 살색 음영에 들어갔죠. 반대로 파란색 볼까요? 자, 파란색 음영 뜨고서 급반등, 파란색 음영 뜨고서 급반등, 파란색 음영 뜨고서 다음주 급반등, 여기도 다음주 급반등. 확률이 꽤 높죠. 그죠? 제가 이런 시그널들 제법 잘 만듭니다. 자, 그럼 코로나 팬데믹 때 어땠습니까? 이때는 제가 말씀드렸던 유동성 장세다. 자, 보시면 처음에 떴을 때는 조정받았습니다. 네, 두 번째 뜨면서부터는 안 밀리죠. 밀려야 될 자리에서 안 밀리면 추가 상승도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또 빠지죠. 여기서 보시면 밀릴 자리에서 안 밀리죠.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이성으로 들어가느냐 빠지느냐 둘 중 하나입니다. 이게 뜨면은. 여기도 보시면은 떴다가 조정받고, 그죠? 떴다가 추가 상승 나오다가 조정받고. 네. 그러니까 과열 시그널입니다. 제가 만든 과열 시그널인데 승률이 꽤 높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지난주에 떴고 이번 주까지 지금 2주째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아직 종가가 메이드가 안 된 상태이긴 합니다만은 자, 그리고 또 패턴, 비슷한 패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주선, 이 녹색이 20주선인데요 20주선 밑에서, 그것도 한참 밑에서 한 번에 20주선을 돌파를 하고 60주선과 120주선도 돌파를 하면서 볼린저밴드 상단까지 지금 치고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이런 케이스는 지금 어떻습니까? 찾아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로 없죠? 보십시오, 없어요. 네.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상승이 나오더라도 어떻게 올라갑니까? 올라갔다가 눌림목, 최소 20주선과의 이격을 좁히는 눌림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고, 과하게 올라갔다 싶으면은 이렇게 조정도 받고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맞죠? 골디락스 장세 2017년도에 어떻게 올라갔어요? 처음에 역배열이었던 거를 이렇게 꿀렁꿀렁 파동을 만들면서 서서히 정배열로 만들어주고, 마찬가지 매물대에서 옆으로 한번 가면서 매물 소화해주고, 올라갔다가 또 한번 매물 소화해주고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맞죠? 추가 급등이 나오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코로나 팬데믹 때 볼까요? 팬데믹 보십시오. 처음에 낙폭과대에서 20주선, 60주선 돌파해주고 쉬어갑니다. 예, 그 제로금리와 양적 완화, 유동성이 팍팍 들어오는 장세에서도 60주선과 120주선을 돌파해준 다음에 쉬어갑니다. 과열 시그널과 함께. 그 다음에 또 올라갔다가 정고점을 돌파한 다음에는 이 저항대는 뭐가 됩니까? 지지라인 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고점 돌파 이후에 지지라인 대를 밟아주면서 이렇게, 그리고 올라갑니다. 예, 이래야 정말로 멀리 오랫동안 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정고점 매물대 확인해 볼까요? 여기도 보시면 주요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던 자리죠. 그리고 여기도 주요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던 자리입니다. 이 매물대를 돌파하고 나서 지지 테스트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죠? 60주선과 120주선을 돌파하고 나서도 여기에 대한 지지 테스트가 없이 그냥 한 번에 뛰어 올랐습니다. 맞죠? 제가 볼 땐 너무 부담이다. 자, 그리고 최저점 대비 지금까지 해서 캔들이 총 몇 개입니까? 10개째입니다. 총 10주. 그죠? 본격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캔들부터 해가지고 총 캔들 카운트를 해보면은 10개입니다. 과거 패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사람도 성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증시도 성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때도 정말로 10주네요. 그죠? 딱 10주죠. 확인되죠, 여러분들? 자, 여기도 보겠습니다. 이때는 8주입니다. 그죠? 확인되죠? 올라간 딱 시점부터 해가지고, 원웨이로 올라가는 시점부터 해서, 최저점이죠. 최저점부터 해가지고, 여기도 보게 되면은, 야, 이건 11주네요. 아니다. 올라가는 것부터니까 여기서부터죠. 그죠? 네, 9주입니다. 맞죠, 여러분들? 네. 최근에 보면은, 10주, 9주, 8주, 그리고 10주입니다. 뭔가 패턴이 느껴지시나요, 여러분들? 물론 이 패턴이 항상 뭐 100% 유지가 된다, 장담할 수 없겠지만은 참고는 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란딩이 나온 시점부터 해가지고 최고점까지 보시면 9주네요. 보이시나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최고점까지 딱 9주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빠지기 시작을 했던 거죠. 반복이 되죠. 90, 90 이런 것들 숫자가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네. 그 전에 볼까요? 자, 여기도 양봉부터 체크를 해보면은 최고점까지 7주네요. 이때는 7주. 예. 코로나 팬데믹 때는 좀 더 갔어요. 뭐 이때는 정말 돈이 들어오는 장세였으니까 이때는 12주 갔습니다. 다르잖아요, 지금이랑. 맞죠? 감안해야죠. 네. 그 전에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은 여기 양봉이 나오는 순간부터 해서 보면 이건 8주. 신기하죠? 계속 8, 90, 8, 90 반복이 되죠. 이게 바로 뭐예요? 코스피 지수의 성격이라는 겁니다. 성격. 네, 코스피의 성격입니다. 지금은 코스피 지수, 코스피 주봉의 패턴으로 보더라도 조금 우리가 조심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패턴상. 그리고 저점에서 이렇게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상단까지 다이렉트로 원웨이로 이렇게 치고 올라간 적은 사실상 거의 없더라. 네, 역대급 패턴이다 지금은.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저번에도 올려드렸습니다만은, 우리 현금 나침반 들어가시면 도움되는 자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코스닥 신용잔고 급증, 주식 비중 줄여야 된다.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보시면 어떻게 되나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때만 보더라도 코스피의 신용잔고가 전고점 부분까지 올라왔죠. 코스닥도 마찬가지. 그러면 현재 시점 기준으로 볼게요. 이게 제가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잔고는 우리가 좀 체크를 잘 해줄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신용잔고가 너무나 많이 누적이 됐다 그러면은 지수 고점 시그널로도 활용이 될 수 있거든요. 특히나 국장은 신용잔고를 반드시 살피셔야 된다. 자,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합친 거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친 겁니다. 지금 신용잔고가 여기를 넘어섰네요. 지금 확인되죠. 참고로 이렇게 신용잔고가 꺾이는 시점은 뭐냐면 지수가 꺾인 시점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왜? 지수 급락할 때 반대 매매가 나오면서 신용잔고가 확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신용잔고가 꺾였다 하면은 이때가 고점이었구나 보시면 돼요. 실제로 이때가 2025년도 3월 그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증시 어땠습니까? 빠졌죠? 보세요. 급락했잖아요. 맞죠, 여러분? 그죠? 그래서 그때 지금 신용잔고를 넘어선 겁니다. 확인되죠? 그리고 지금의 이게 언제였냐면 2024년 10월 달에도 신용잔고가 여기까지 올라갔거든요. 그게 최고점이었어요. 그 이후로 계속 빠졌죠? 확인해 볼까요? 그때 주가 24년 10월입니다. 여기죠, 그죠? 네, 여기입니다. 코스피 많이 빠졌죠? 그죠? 그래서 신용잔고 기준으로 볼 적에 지금 저항대에 위치해 있는 겁니다. 과거에 코스피 지수가 급락했던 그 저항대를 지금 신용잔고가 넘어선 겁니다. 개인들이 레버리지를 많이 쓰고 있다는 뜻이에요. 물론 과거에는 이 수준을 넘어서서 레버리지가 이거 넘어서서 또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플하게 그냥 신용잔고로만 지수가 고점이다, 저점이다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죠. 여러 가지를 동시에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다만 과거 사례를 봤을 적에 이 신용잔고, 자 여기도 보시면 고점이었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이 신용잔고 수준이 과거에 지수의 고점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던 것은 아무도 무시 못할 거예요. 이때는 2024년 1월달, 여기는 24년 10월, 여기는 25년 3월입니다. 다 신용잔고가 급락을 했던, 즉 지수가 급락을 했던 자리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되시죠? 이런 과거 데이터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가 무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무시해서 안 된다. 자, 마지막으로 2024년도 1월달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2024년 1월달에 빠졌습니까? 안 빠졌습니까? 빠졌죠. 역시나 확 빠졌죠. 그러니까 증시가 빠지면은 신용잔고도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시죠? 만약에 이 주가가 현재 수준에서 급락이 나오게 되면 신용잔고도 100% 보나마나 과거처럼 이렇게 훅 빠지게 될 겁니다. 자, 아무튼 지금 최근에 증시가 많이 올라서 수익 나신 분들이 꽤 계실 거예요. 그분들 축하드리고, 수익이 나셨다면 글쎄요, 신규 매수는 전 솔직히 최근 들어서 우리 유료방에 신규 매수 사인은 못 드리고 있습니다. 부담스러워서. 저는 항상 지수를 살펴가면서 리딩을 하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저는 아무리 테마주가 좋고 뭐 하더라도 지금 자리는 솔직히 손이 안 나간다. 신규 매수할 자리는 아니다. 지금은 그냥 들고 있으면, 들고 있는 종목이 수익이면은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수익을 챙겨야 될 자리고, 비중을 조금씩 줄여나갈 자리지 과감하게 막 추격 매수하고 무리하게 비중을 늘리고 그럴 자리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어디까지나 제 개인 의견이었고요. 투자하시는데 한번 참고하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지금 우리 현금 나침반 30일 무료 쿠폰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클릭하셔서 다운받으시면 되니까요. 한번 다운받아 보시고 구독 신청하신 다음에 30일 동안 무료로
무제한 열람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주식, 미국 주식, 미국 주식시장, 그리고 비트코인까지 방향성도 짚어드리고, 또 시장이 이제 좀 안정적이다, 올라갈 것 같다 그럴 때는 한국 주식 관련해서 관심주들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증시 브리핑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